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이로운 음악이론과 화성학의 강사 이로운입니다. 자, 보통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혹은 들으시려는 분들은 서양음악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한 그 클래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나라에서의 정책도 그렇고요. 또 음악의 다양성이 좀 중요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또한 국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서양음악과 국악의 차이. 자,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국악계에 계신 판소리 하시는 선생님과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서양음악과 국악 뭐가 다르냐? 어떤 것 같냐? 공부해보니 어떤 것 같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 국악과 서양음악은 근본부터 다른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소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자, 물론 음악이라는 그 안에 그 틀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보통 우리 국악은 헤테로폰이라고 하고 또 이 서양음악은 호모폰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좀 서양음악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체계적입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국악이 비체계적이고 비논리적이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악과 이 서양음악은 뭐랄까요? 근본부터 다르죠. 근본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를 이렇게 흑백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칙들도 아주 많죠. 끊임없이 깎여 내려온 어떤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 내용들이 집대성된 그런 결정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악은 어떨까요? 자, 이 서양음악을 국악에서는 양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양악에서는요, 연주를 하면 그 연주를 청중들이 듣죠. 그렇죠? 청중들이 이 무대가 있어서 관객과 이 무대가 분리된 상태에서 연주가 됩니다. 자, 이 국악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국악은 철저하게 마당 문화이고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국악 공연을 갔는데 깜짝 놀란 것이 보통 서양음악에서는 연주 중에 브라보를 한다든지 갑자기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일은 거의 없죠. 그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죠. 예의에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국악에서는 얼쑤, 지화자, 좋다 이런 것들이 그 연주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 손장단을 치고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다릅니다. 이 서양음악은 연주자가 아주 정확하고 세심한 작곡된 곡을 정확하고 세심한 연주를 한다면은 국악은 대부분이 구전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즉 이것은 작곡자라는 것은 없고요. 이 연주하는 사람의 그 심정 그리고 그 사람의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즉 연주가 이 사람 연주는 이렇고 저 사람 연주는 저렇고 서양음악에서는 같은 곡이라면은 물론 해석은 다르겠습니다만 그 악보를 제대로 연주하는 것이 그 목표라면은 국악에서는요 구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연주자의 어떤 그 기량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국악 어떠세요? 난 국악이 너무 좋아, 생각나, 간절하게 듣고 싶어 라기보다는 보통은 사람들이 지루해하고 따분해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국악은요 곱씹어 가는 겁니다. 즉 바로바로 이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요 연주를 직접 해봐야만,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직접 몸으로 타봐야만 국악의 그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국악에도 좀 관심을 내가 가져보고자 한다라면은 국악은 먼저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장구를 쳐보신다든지 아니면 가야금을 뜯어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악기에 즉 내 몸이 먼저 가서 그 국악을 배우시는 것이 여러분이 국악을 잘 아시는 그리고 좋아하시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된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직 국악은 우리나라 음악임에도 굉장히 소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서양음악을 전공을 하시거나 서양음악을 좋아하시고 또한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나라의 음악인 국악에도 관심을 가져서 좀 더 우리나라의 그 음악적 그리고 문화적인 그런 소양이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서양음악하고 국악하고는 전혀 다른 건가요? 같이 할 수는 없나요?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사실 근본부터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근본부터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국악을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서양 음악에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크로스오버되고 또한 통합되고 또 융합되는 것이 이 문화적인 트렌드 또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이 시대에 어울리는 그 학문에 어울리는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국악에 대해서 서서히 눈을 떠가면서 이렇게 퓨전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음악가들 혹은 평론가들이 의견도 분분하죠. 제가 그래서 이것이 퓨전이 좋다 나쁘다 혹은 뭐 옳다 그르다라는 가치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파핀 현준이라는 여러분 뭐랄까 안무가 아시죠? 안무가와 그 바게리라는 그 이제 소리하시는 분이 이제 두 분이 부부신데 그 얼마 전에 저도 그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그 노래를 구슬프게 부르시는데 그 옆에서 그 음악에 맞게 그 팝핀이라는 그 장르의 그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이게 그 내용만 봐서는 그러니까 제가 보지 않고 내용만 들어서는 이게 정말 과연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정말로 그게 잘 흘러 들어가는 그런 뭐랄까요? 굉장히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어차피 그 서양 음악 역사에서도 보면요, 이런 민족음악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코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자기네 나라 그 고유의 헝가리 고유의 것을 합창곡으로 많이 쓰면서 그 자기네 나라의 그 민족성과 이런 것을 드러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 국악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저 국악적인 부분만 고집을 물론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해외가 될 수도 있고요. 당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것을 잘 씹어서 먹여주려면은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도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고 이게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지금 와서 요구가 된다라면은 그러한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시점에서 또 그런 부분들도 용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부족했을지라도 좀 잘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